안녕하세요. 시온에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9회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부터는 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짧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카드 전표를 보고 거래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상품의 매입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1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는요.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있고 좌우로 차변 합계, 그리고 대변 합계, 그리고 차변 잔액, 대변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합계 금액이 다르면 오류가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3번 분계 시 대차 금액이 다르게 입력된 경우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두 가지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카드 전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병문안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우리 회사 직원 병문안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반면에 거래처 직원 병문안 지출액은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을 때는 아직 받지 못했다,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을 때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바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요. 1번 접대비 10만원, 미지급금 10만원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답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문제 천천히 살펴보세요. 3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인출금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아래 해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출금이란 뜻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서 빼낸 돈을 의미합니다. 이걸 회계에 적용해 보면요. 개인 기업에서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지출하였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에 자본금에 대체시켜서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3번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 답을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개인 자금 100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투입했을 때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인출금 100만 원이 기입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의 개인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2만 원을 지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인출금에서 2만 원을 끌어서 빼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2만원, 현금 2만원이 붕괴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결산 시에는 인출금, 남아있는 인출금 98만원이 자본금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붕괴를 해보고 거래 요소를 알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먼저 해설을 보겠습니다. 붕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붕괴를 할 때는 가장 확실한, 예를 들면 현금부터 붕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지문을 보면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만원을 붕괴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50만원을 구입하고, 이것도 확실한 지문이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50만원이라고 붕괴해 줍니다. 나머지 잔액을 붕괴해 줘야 하는데요. 우리 이번 문제에서 살펴봤죠.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 카드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2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 표 69회 문제 풀 때 많이 봤는데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쪽만, 수익, 비용은 발생 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품 50만원이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30만원이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미지급금이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부채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거래 요소는 4번 수익의 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읽어보세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원가 또는 취득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매입 원가 또는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에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에는 취득세, 운반비, 시운전비,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보기 2번 하역료는요, 짐을 싣고 내리는 데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기 4번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는 매입 가격에서 차감하는데요. 매입 할인은 내일까지 지불하면 돈을 더 깎아줄게요 하는 개념이고요. 매입 애누리는 이거 조금 불량이니까 깎아주세요 하는 개념이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4번 매입 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카드로 매출을 할 때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고요. 카드로 매입할 때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인출금 계정은 개인 기업에서만 발생합니다. 매입 원가 또는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에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오늘 70회 첫 강의였는데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